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공사 중단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요, 서울 은평 대조 1구역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공사비는 무려 서초구 반포의 DH 클래스트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 공사비는 기존 5,807억 원에서 무려 9,570억 원으로 3,763억 원의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사 기간도 기존에 착공 후 39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공사 중단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소가 돈이 되는 시간 플레이스 101의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한 신축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해서 전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사비 원가가 증가하면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요. 이로 인해 사업 속도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의 재개발 공사비는요, 평당 839만 원으로 이는 최근 공사비 인상에 합의한 반포 1, 2, 4주구 DH의 792만 5천 원보다도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은요, 새 아파트에서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반포보다 높은 가격의 공사 진행이 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조 1구역이죠.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 2천 제곱미터를 재개발해서 지상 최고 25층 총 28개 동 2,451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요, 개통 예정인 GTX-A의 연신내역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올해 1월이었죠.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은요, 1,800억 원의 규모의 미청구 공사비와 그리고 조합장 부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요, 대조 1구역 재개발 조합의 공사비를 평당 기존 517만 원에서 839만 원으로 62.3% 인상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총 공사비는 기존 5,807억 원에서 무려 9,570억 원으로 3,763억 원의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사 기간도 기존에 착공 후 39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사 중단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었던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늘어난 공사비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 것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공사 중단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요, 서울 은평 대조 1구역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공사비는 무려 서초구 반포의 DH 클래스트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은평구만의 문제일까요? 올해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죠.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업단은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로 무려 9,985억 원을 조합에 청구했었습니다. 또 같은 시공단이죠. 최근에는 과천 8구 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기존 평당 550만 3천 원이던 공사비를요, 775만 3천 원으로 50.8%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둔촌주공과 대조 1구역의 사례가 과천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시공단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상황은 다를까요? 동작구 노량진 3구역 재개발 사업장이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논란이 일어났고요. 당초 예상했던 조합원 분양가가 8억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공사비 증액으로 11억 원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조합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도요, 지난해 11월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원 분담금 폭탄 논란이 일어나면서 시공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처럼 공사비 증가 및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주택사업의 속도를 저하시키면서 내후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공사 중단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문제는요, 입주 물량의 감소가 공급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시장에 지배적으로 작용한다면 언제든지 매수세가 불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거시경제 정책 운용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억누르고 있지만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문제죠. 공사비 인상 문제로 주택 공급 위기론이 커지자 정부는 정비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를 배포하며 시공 계약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서울주택도시 공사를 공사비 검증 기관으로 지정해서 공사비 갈등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표준 계약서가 금리 인상 및 분양시장 침체 등 유동적인 건설 경기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요, 향후 세부적인 시공 계약 과정에서는 변수 조항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존재하는데요. 결국에는 사업성을 높이는 지원책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구체적으로 용적률 체계와 기부채납 부담을 조정하여 사업성이 열악해진 최근의 사업 조건을 반영한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규제 성향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낮추는 공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이 속속 해결되는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는 원인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들고 있는데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이전보다 높은 일반 분양가를 책정할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공사비 인상안을 수용하는 조합이 늘어나는데요. 이는 정비사업이 지체될수록 통상적으로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겪는 사업장들은 수년 전에 시공계약을 맺은 단지들이라 일정 부분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동안 공사비 상승을 받아들이지 않던 조합들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 판단하면서요, 시공사와 합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